글로벌 금융시장이 중국발 위기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폭락했고 미국 S&P 지수와 다우 지수도 1월 한 달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취약국에 통하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최악의 기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바람 없이도 시원한 실내를 유지해주는 무풍 에어컨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모하비, 기아차의 니로 등 최근 SUV 신차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도 올해 10종의 SUV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올 한 해 SUV 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을 일부 대학생들이 임대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불법 전대를 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까지 36거래일간 팔자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 주식 매도 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악의 1월을 보낸 것은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최악의 기록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올 들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고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월 한 달간 17.59%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월간 단폭을 나타냈고 홍콩 항생 H지수 역시 지난 21일 7,835포인트로 마감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은 미국 시장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각각 1331포인트, 1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한 달간 떨어진 하락폭으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취약국의 통화들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1일 러시아 루블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85.99루블, 브라질 헤아라는 4.166 헤알로 화폐 도입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로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금리는 크게 내렸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지난 20일 10월 이후 처음으로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달 10일 홍콩 은행간 금리는 역대 최고치인 66.815%를 기록하며 이틀 만에 60%포인트 이상 폭등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연초 이후 28%가량 폭락해 2003년 초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중국의 경기 침체란 특급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전 세계 환율 전쟁 속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국내외 시장 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세계 경기 둔화와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등 불안감으로 과열된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위안화의 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아시아 통화와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과거만큼 큰 이익 증가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 불안 등으로 대외 수요가 나빠진 데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외 현지화로 환율과 수출 간 상관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와 노후를 위한 에어백인 보험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대지 않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의 보험 해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고 셀러리맨들은 고용 감소와 기업 구조 조정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10월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15조 2,489억 원에 달합니다. 연환산으로는 18조 2,86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손해보험사가 내준 해지 환급금은 7조 3,995억 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보다 9.6%나 불어났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보험을 깨는 해지가 늘면서 보험가입 유지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10년 평균 유지율은 지난해 비해 4%포인트 가까이 감소했고 손보사 상품도 평균 유지율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절반가량이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총보유 계약 대비 해지 환급금 비율은 줄고 있어 환급금 증가를 가계부채 증가와 연관시키기는 어렵지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대규모 보험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해지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중의 현금이나 예금으로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42.05%가 현금 및 예금이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보험으로 31.5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까지 깨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여름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에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쐬게 되면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에어컨에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도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에어컨과 또 낮은 온도에도 성에가 끼지 않는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바람문이 닫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시원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선보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람 없이도 실내 온도를 유지해 시원하게 해주는 무풍 에어컨 Q9500입니다. 이번 신제품은 에어컨의 강한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불쾌감을 없애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최초로 무풍 냉방 기술을 적용한 이 에어컨은 포물선의 회오리 바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바람 없이도 시원한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줍니다. 비결은 에어컨 전면에 메탈 쿨링 패널에 적용된 마이크로 홀에 있습니다. 약 13만 5천 개의 마이크로 홀을 통해 분포되는 냉기로 바람 없이 쾌적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풍 모드에 들어가면 최대 85%까지 절전돼 전기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에어컨의 상식을 파괴한 혁신이며 바람 없이 쾌적함을 지속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 제품으로서 사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삼성전자가 함께 선보인 2016년형 셰프 컬렉션 냉장고는 기존 냉장실에만 적용됐던 미세 정온 기술을 냉동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제품은 냉동실의 온도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로 최소화시켜 일반 냉장고의 냉동실 대비 냉동 보관하는 식재료의 수분 증발량을 약 55% 줄였습니다. 정온 냉동으로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케이블 채널 TVN의 대표 예능 삼시세끼와 꽃보다 청춘의 15초당 중간 광고 단가가 지상파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2014년 미생을 방영했을 때보다도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상파보다 뒤져있던 케이블 TV가 지상파의 영향력을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케이블 TV와 지상파의 위상 역전,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이 지상파와 케이블 TV를 어른과 어린아이로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 케이블 TV의 중간 광고 단가가 지상파를 능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현재 TVN 삼시세끼와 꽃보다 청춘의 개별 프로그램 중간 광고 단가는
15초당 2,500만 원으로 현재 지상파 프로그램 중 기본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KBS 부탁해요 엄마의 1,530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높았습니다. 또 최근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죠. 마지막 회 시청률이 19.6%를 기록한 TVN의 응답하라 1988 중간 광고 단가는 2,2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광고에서만 171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케이블의 중간 광고랑 또 지상파의 전후 광고는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중간 광고는 보통 60초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사이에 한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방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15초밖에 안 되는 중간 광고 중에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보다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럼 이 중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지상파가 좀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상파 쪽에서도 연일 이 광고 규제 완화 범위를 중간 광고 허용까지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광고 시장에서 케이블 채널이 지상파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중간 광고는 1,500만 원으로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SBS의 육룡이 나르샤와 MBC의 내 딸 금사월보다도 200만 원가량 비쌌습니다. MBC와 SBS의 대표 예능 무한도전과 런닝맨의 기본 단가는 각각 1,242만 원과 1,210만 원으로 TVN의 예능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보다도 단가가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요, 인기 프로그램에 비인기 프로그램을 끼워서 판매하는 이 패키지 판매 형태로도 지금 광고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패키지 판매에서도 케이블이 지상파에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패키지 판매에서 역시 케이블이 지상파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VN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패키지는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광고가 1억 5천만 원, 광고주가 원하는 순서에 요금을 더 주고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위치 지정 광고가 2억 원, 중간 광고가 3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MBC의 무한도전과 KBS의 부탁해요 엄마, SBS의 정글의 법칙 패키지가 2에서 3억 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삼시세끼의 경우 3억짜리 패키지에 들어가야 광고를 한 달에 한 번 틀어줄 정도로 단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케이블 광고가 지상파 광고를 곧 추월하게 될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상파 광고가 25에서 30% 정도 평균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응답하라 1988만 보더라도 광고가 900만 원부터 2,250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광고업계와 광고주들이 케이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콘텐츠들의 인기에 따라 충분히 그 역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상파의 드라마는 대다수가 50대 같은 특정 세대를 겨냥해서 제작되는 것과 달리 케이블 TV는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소비층을 가진 대기업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응답하라 시리즈의 연이은 흥행으로 복고 패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붐을 일으키던 레트로 패션이 최근엔 중장년층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도 케이블이 가진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인기와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케이블 TV의 광고 단가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3대는 SUV였습니다. 한 해 동안 45만 2천 대가 팔린 것인데요. 이에 맞춰 완성차 업체들이 올 들어 대거 SUV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SUV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아차는 국산 대형 SUV를 대표했던 더 뉴 모하비를 공개했습니다. 8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출시되는 더 뉴 모하비는 다음 달부터 판매됩니다. 기아차는 3월에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를 출시합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잘 나가는 트랙스, QM3 티볼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수입차 업체도 올해 10종의 SUV 모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수입차 업체가 올해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자동차 모델은 모두 25개. SUV 비중은 무려 40%나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달 중 대형 SUV인 M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GLE와
중형 SUV GLK의 풀체인지 모델 GLC를 선보입니다. 특히 소형 SUV 시장의 경쟁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혼다는 지난 5일 소형 SUV 신형 뉴 CR-V를 출시했습니다. 1분기 출시되는 시트로행의 C4 칵투스 역시 소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동급에서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쌍용차의 티볼리 롱바디가 더욱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인기를 이어나갈 태세입니다. 여기에 BMW의 X1 풀체인지 모델까지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랜드로버의 소형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FCA 코리아의 소형 SUV 피아트 500X가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SUV의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세단형 SUV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 21일 뉴 푸조 508RXH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이 일부 대학생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대학생들끼리 자취방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이 커뮤니티 게시판엔 서울 신촌 일대 LH 전세임대주택을 반전세로 양도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7평형 남짓한 방에 반전세 조건입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여기에 관리비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카페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간 한 여대생은 속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가보니까 이미 저 말고 룸메이트가 한 명 더 있었고 작은 방을 저한테 임대하는데 월세로 4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전세값 7,500만 원 주택에 LH 대학생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임대료는 18만 원 수준입니다. 7,500만 원의 전세값은 LH에서 지원해줘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살면 됩니다. 결국 보증금 200만 원에 한 달 18만 원만 내면 되는 LH 전세임대주택에 살면서 불법적으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6만 원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LH 대학생 임대주택을 통해 입주한 대학생이 LH와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내놓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LH 임대계약서 9항에 따르면 임대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는 향후 LH의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629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만큼 이런 곳에 전세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취방 직거래 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실제 명의의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불법 전대로 새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근 한 달이 멀다 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고무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3일 모기지 신용보험 연계를 중단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이후 한 달 만인 이달 4일에는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한도를 늘렸습니다. 변동폭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3,200만 원, 경기 지역은 2,70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이 한 달 새 10% 가까이 오르내린 셈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던 것은 시중은행들이 먼저 한도를 줄이는 탓에 고객들이 몰려 가계대출 증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까지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한도를 잇따라 줄였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지난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던 것은 금융당국이 1조 원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응급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기업은행은 올 들어 다시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영업 경쟁력이 이유라는데 연초에 실적을 쌓아 올리다 하반기부터 조절하는 것은 쉽지만 처음부터 가계대출 증가를 조절하다가는 목표 실적을 채우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또다시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만에 대출 한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기업은행의 고무줄 대출 때문에 고객들은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미계약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2월에서 3월 이후로 늦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16,52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른 1월 분양 예정 물량 11,186가구에 비해 47.7% 많은 것이지만 당초 건설사들이 2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전 분양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에 비해선 적은 수치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대구, 부산 등은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경북, 전남 등 지방은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다음 달 가계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파장을 살피며 분양 일정을 3월 이후로 더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월에 비해 879% 늘어난 7,889가구가 분양되고 지방은 16.8% 감소한 8,636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고 온라인 물류센터에 공들이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통계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8조 6,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2.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월 평균 판매액은 온라인 쇼핑이 4조 4,200억 원 규모로 대형마트보다 4천억 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특히 음식료품과 화장품, 생활, 자동차 용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비식품 부문의 매출이 오히려 4.3% 줄었고 식품은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려는 국민이 줄을 잇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식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의가입자 수는 23만 6,366명으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013년에는 10만 명 선을, 지난해 10월에는 21만 7,089명으로 20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제어코리아가 더욱 새로워진 뉴 XJ를 출시했습니다. 뉴 XJ는 한층 날렵해진 숄더라인과 웨이스트라인으로 제규어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유니크한 시그니처 그래픽, WJ 주간 주행 등은 멀리서도 한눈에 XJ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적인 요소로 강렬한 XJ의 존재감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대담한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타원형의 테일파이프는 보다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디자인의 전면 그릴로 섬세한 디테일을 더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높였습니다. 뉴 XJ는 차체 길이, 엔진, 구동 방식 등에 따라 총 10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 모델은 차체 길이를 기준으로 크게 스탠다드 휠베이스와 롱 휠베이스로 나뉘며 엔진은 2.0L i4 가솔린, 3.0L V6 슈퍼차저, 5.0L V8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과 3.0L V6 터보 디젤 엔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정오 제주공항 운항 재개를 결정하고 난 뒤 오후 2시 48분 김포행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승객 149명을 만석으로 태우고 첫 번째로 이륙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날 밤까지 최대한 많은 승객을 제주에서 육지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합니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된 이후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시장 소득 성장률은 2.7%로 전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도 볼 수 있는 보험을 깨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만큼 우리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